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까지 조사실로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분위기도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격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일반에 전파가 되면 원칙과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면서 오늘은 서울구치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은 망신주기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감번호 3617번 피의자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검 법안을 계속 거부했죠. 이제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에 대한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도관 내지는 뭐 서울구치소장부터 해서 그 지휘라야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어떤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상관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나 이런 사실관계라면 그 막은 상관이나 지휘권이 있는 사람은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관계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되거나 직권남용죄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원래 구속영장의 효력은 저렇게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구속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앉혀놓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인치는 구속영장 이외에 별도의 어떤 법원의 영장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속영장만 갖고 이미 발부된 영장을 갖고 강제 인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은 그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연거푸 이렇게 인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망신주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정광재 의원님. 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조사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와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궁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그러면 강제로 인치하려고 하던 그 구치소 직원이 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는 저는 그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얘기를 해서 방문조사, 이 조사의 목적이 있다면 방문조사 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에서도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고 윤 전 대통령도 명분 없는 소환 불응,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망신주기다. 버티고 있는 게 망신 스스로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저 상황이 망신스러운 상황인 거죠. 본인이 성실하게 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받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강제 구인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끝까지 그걸 특검을 비난하면서 본인은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그런 불량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단 한 번 반성도 안 했고 여전히 무책임한데 국민에게 무례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법적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단 한 번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계속 비굴한 모습만 보이면서 본인은 몰랐다,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구속 이후에 외환죄나 또는 뭐 2차 계엄 시도나 또 국무회의 그 표결 방해, 국회 표결 방해나 뭐 이런 건으로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영치금 타령이나 하고 변호사는 운동 시간 타령이나 하고 있고 원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또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누구보다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특검 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법꾸라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든 특검에서 가서 조사할 일은 없을 테니까 바로 기소를 하든지 강제구인 시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든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구치소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법과 질서의 확립. 서울구치소. 법과 질서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방문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특혜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뭘 해도 특혜로 비춰질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12.3 계엄에서 무슨 생각으로 계엄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그만큼 지금 그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지만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도 그걸 보면서 예. 뭐 당당하다 최소한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거 정도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매우 안타깝죠. 예. 물론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지연책을 하면 본인의 이제 변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김영남 의원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모셨다는 분들이 지금 뭐 증언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다 또 뒤바뀌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 1차장인가요? 그분도 뭐 대노했다, 뭐 크게 화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전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보기에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방문조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특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도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란 특검 수사가 지금 무인기 의혹 쪽으로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인데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무인기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경로를 했고 여기서도 경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그러니까 드론을 잡는 드론을 제안을 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전언도 보도가 됐습니다. 시점이 2023년 1월 4일 무인기 대책회의라고 하는데 꽤 오래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이 드론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론 무인기 뭐 이렇게 언급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뭐 드론이나 무인기가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 물체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만 우리 법은 크기에 따라서 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량이 150kg이 넘는 건 무인기로 분류하고 그거보다 좀 작은 비행체는 드론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어서 뭐 사실은 그게 그거고 크기의 차이만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어리석은 군주와 그를 둘러싼 아첨꾼들이 있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른바 드론 잡는 드론. 뭐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드론이라는 거는 크기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거기에 방해 전파를 쏴서 그 제대로 조정이 안 되게 만들어서 이제 추락하게 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 하늘에 떠다니는 작은 물체인 드론을 잡기 위해서 이쪽에서 드론을 다시 띄워서 그거를 잡는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글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했다고 그 군 장성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 자체부터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무인기를 평양 내지는 북한 지역에 일부러 노출이 잘 되는 경로 쪽으로 보낸 거 모두 이제 7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 면면을 볼 때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특히 일반 이적죄를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개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환죄까지 범한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버티고 있는데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계속 충격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외환죄까지 적용 가능하다. 외환 유치죄요. 아니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외환 유치죄도 있습니다만 외환 유치죄는 이게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이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북한과 통모한 사실이 드러났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아주 무거운 죄인 외환 유치죄는 아직까지는 거기가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이른바 일반 이적죄의 그 적용 그러니까 무인기를 일부러 쉽게 발각될 경로로 띄워보내고 또 실제로 북한의 우리나라 무인기가 떨어졌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뭐랄까요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반 이적죄는 지금 특검에서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외환 유치죄까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인데 특검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차곡차곡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산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리셋 코리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주최를 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를 쭉 주장했던 전한길 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사실은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킨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얻은 게 무엇입니까? 대선 패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란몰이 그거 민주당 주장인데 거기에 왜 끌려가십니까? 그러다 결국은 당 해체됩니다. 마이크를 잡았다고 표현했는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표현드리겠습니다. 정광희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참석한 걸로 확인이 돼요. 예. 윤상현 의원이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뭐 윤상현 의원은 우리 당에서 5선 의원을 했고 대표적으로 우리 당내에 뭐 호용호제하는 그 친분 관계가 두터운 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사에 여러 국회의원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도 저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 세미나에 지도부가 그동안 자주 참석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참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혁신과 쇄신,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세미나에 이렇게 꼭 갔어야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가운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존하는 것은 우리 당의 넓은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전한길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예. 그렇게 가려고 해도 이미 당심이나 민심은 그런 방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런 행사가 알려지고 저런 목소리도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 혁신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에요? 그 혁신위를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런 토론회 한번 열어가지고 전환기 씨 등등 나와서 윤어겐 뭐 부정선거 얘기 한번 하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든지 안철수 의원처럼 이런 혁신위를 100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혁신안을 내놓고 나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혁신안과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내부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대표도 부딪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아직 멀었구나.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저 방향으로 계속 가겠구나. 저기 이제 보수 유튜브들도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연했던 그 유튜버들도 많이 와 있고 이런 얘기 한 번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혁신의 혁자도 꺼내기 전에 제대로 그걸 말해보기도 전에 저는 국민의힘은 다시 뒤로 백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 저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이 못 되는 나라 내지는 전한길 씨가 한 얘기 같은 게 공식적인 행사장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리셋 같습니다.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기현, 김민전, 김은혜, 박성훈, 유상범,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화면도 나가고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리셋이 아니고요. 네. 그냥 리턴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 리턴. 예. 예. 리셋이 아니라 리턴이다. 아, 혁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 뭐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뭐 별로 난감하지도 않아요. 뭐 그래요? 하도 많이 자주 보던 상황이라서요. 예. 네. 그래서 뭐 전한길 씨가 저기에서 출당 같은 탈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출당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선 이겼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인의 의견이니까 얘기를 하신다 치고 일단 지도부가 저기 다 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것이 방금 말씀하신 혁신과 개혁하고 뭐 저분들 저에 갔다 그래서 혁신이 될 게 안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요 그냥 앞으로 한 남은 2, 3년간의 임기 동안 국회의원 임기 동안 막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투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아름다운 퇴진이라는 거는 제가 정치권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중에 누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만들어내느냐.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이제
동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민심을 얻는 세력이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예. 인적 쇄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주 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 근데 저 다시 한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기 모여 있는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물론 저분들 중에는 지도부도 있고 국회의원들 다선도 있기 때문에 저것이 마치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프레임 씌우기에는 쉬울 줄 모르지만 예. 상당한 다수의 굉장히 많은 우리 지지 세력은 이미 벌써 저기에 실증을 내고 있고요. 저것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사 한두 가지로 국민의힘은 망했다. 뭐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진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행사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때 아이폰 비번 안 알려줘서 비밀번호 결국 못 풀었잖아요. 그냥 거기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자택 압수수색 할 때 아이폰 하나 찾아냈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최이병 특검 관련해서. 근데 최이병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면서 동시에 아이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작년에 휴대전화 지금 명태균 수사 개시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바꿨다는데 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 조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 받으러 왔을 때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뒤인가 윤상현 의원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장도 함께 자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비밀번호 하나 지금 안 알려준다고 작년 연말에 교체했으면 큰 의미도 없는 전화일 것 같은데 지금 진실이 안 밝혀질 리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연일 특검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